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챗 GPT와 같은 AI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반도체 업계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삼성전자도 캐나다의 반도체 기업이죠. 텐스토렌트와 손을 잡고 차세대 AI 칩을 생산하기로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AI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등장을 한 지는 오래됐는데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면서 반도체 업계도 좀 반도체 업계도 판도를 좀 많이 바꾼 것 같거든요. 그러면 AI 반도체가 과연 기존의 반도체랑 뭐가 다른 것인가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가 뭐 오래된 거고 반도체를 또 썼었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바뀌었냐 이렇게 하면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어떤 혁신이 일어날 때 비례적으로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어느 계기가 됐을 때 점프를 해요. 예, 이 AI 반도체 관련한 점프는 뭘까요? 작년 말에 우리 챗 GPT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챗 GPT 같은 그런 생성 AI, 대화형 AI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첨단 AI인데 대용량 빅데이터 같은 쓰는 순식간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쓰던 어떤 그런 거기에 들어가던 반도체 그 형태나 그런 기능 갖고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그 대용량의 빅데이터가 처리하려면 인식하고 이제 그 학습해가지고 결론 도출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기존 방식은 데이터 그 연산할 때 직렬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적 순차적으로 시퀀셜리 이렇게 개개 데이터 같은 파악하는 거 물론 굉장히 빨리 가긴 하지만 이게 워낙 이제 양이 커지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직렬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느리게 구현될 수 있기 파악이 때문에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건 뭐 운의 방식이죠. 직관적으로 그냥 데이터를 개개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림처럼 한 덩어리를 그냥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렬 방식을 표현하는데 덩어리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는 것을 우리가 지금 AI 반도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 전에도 이제 AI 때 반도체를 쓰긴 썼지만 새로운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AI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엔비디아라고 이제 유명한 그 미국의 그 AI 업체죠. 거기서 설계하는 그런 그 GPU라고 있습니다. 그 GPU가 보시면 G가 그래픽이에요. 예전에 그 게임 하려면 이걸 게임 컴퓨터로 쓰려고 하면 GPU 사양 좋은 거를 설치를 해라라고 권유를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프로세싱 유닛.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그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잡아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의 그 GPU 이제 그 부분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고 또 인텔의 FPGA라고 있습니다. 이제 필드 프로그래머블, 이제 게이트 어레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고 이제 이런 걸 쓰다 보니까 기존 그 반도체는 아무래도 이제 직렬 방식 이렇게 쓰다 보면 지금 쓰는 병렬 방식보다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훨씬 적겠죠.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막 뜨고 있는 이제 생성 AI 이런 그 챗GPT 같은 그런 쪽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AI는 원래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빨리 처리를 대용량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보니 반도체도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다. 열심히 되는 거죠. 일을 하는 애를 열심히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걸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고 그러면 지금은 GPU 방식의 AI 반도체 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병렬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업체들이 관련 반도체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병렬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그래픽 GPU라는 걸 이제 하고 거의 있고, 90%를 뭐 그걸로 구글은 TPU라고 또 있고, 뭐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업체지만 가장 먼저 사실은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뭐 테슬라 이거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설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전체 어떤 그런 그 하드웨어 갖다가 제어하는 그런 쪽으로 일찌감치 갔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자체
이런 그 AI 반도체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살리니까 비싼 거예요. 그리고 제때 오지도 않고 뭐 지금 엔비디아 뭐 공급하는 게 뭐 수요를 못 따라가가지고 네.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자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디어완 뭐 이런 것도 새로 개발하고 그러니까 어떤 병렬 방식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뭐 각각 뭐 회사마다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GPU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범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제품이 이게 이제 AI가 쓰면 우리 로봇은 생각하면 사람과 생긴 로봇만 생각하지만 알고리즘이 이 로봇이잖아요. 이 알고리즘이 사실은 모든 제품에 앞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에도 들어갈 것이고 뭐 무슨 뭐 우리가 의료 쪽에도 들어갈 것이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GPU는 이제 어디에도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좋긴 좋은데 어디 쓸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뭐 다기능이 있는 무슨 옛날에 뭐 소니 뭐 이렇게 전자제품 같은 생각해보면 고장 잘 나고 그다음 비싸긴 한데 내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많은 기능이 있어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그럼 테슬라 뭐 차다 그러면 차에만 맞는 맞춤형 반도체. AI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일단 지금은 시장이 확장되는 시기다 보니까 좀 평범한 것, 그냥 모든 곳에 쓸 수 있는 GPU 방식의 그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선점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이 완전 춘추전국 시대처럼 마구마구 이제 각 분야에 들어갈 반도체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시장도 굉장히 앞으로 커질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챗GPT 나와가지고 뭐 이런 그 생성 AI 이게 엄청 떴는데 지금 한 1년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그 류의 AI를 갖다 활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10배 늘었다고 그래요. 한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한 500여 개 뭐 이를테면 쓰다가 이제 한 5,700개 뭐 이렇게 되니까 뭐 10배 이상 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늘면은 서비스가 10배 이상 늘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도 수요가 그만큼 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빠르게 늘고 있고 물론 이제 꼭 그런 그 첨단 AI 반도체만 아니고 딴 것도 쓰긴 쓰겠지만 그래서 지금 가트너에서 이렇게 예측한 걸 보게 되면 작년 말 기준 2026년이니까 뭐 한 4년 사이에 우리 AI 반도체 시장이 한 2배로 커질 거다. 지금 그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죠.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같은 설계를 하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에서 지금 굉장히 노리고 있는 중인 건데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는 게 단순히 좀 비용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본인들이 자기한테 들어가는 건 내가 제일 잘 만들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빅테크는 사실 대단한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파, 미국의 가파 뭐 제가 옛날에 많이 얘기하던 건데 중국의 배트맨 그리고 이제 가파는 이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지금은 이제 메타로 바뀌었지만 그리고 이제 애플 뭐 이렇게 있고 배트맨은 이제 BAT니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예요. 이런 데들이 사실은 글로벌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탑 10 하면 그 안에 그냥 뭐 7개, 8개가 다 이런 빅테크 업체니까 시장에서 주시장에서 그 시가총액이 높다는 거는 미래를 쟤네들이 다 장악하고 간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 기업들이니까 사실은 빅테크가 뛰어들면 이거는 참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예요. 뭐 지금까지 하고는 있었지만 더 이제 강력하게 뛰어드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가 뭐 더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만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을 장악한다. 그냥 어느 한 시장이 아니에요. 어느 한 산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그런 지도를 했지만 이제는 AI가 모든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하고 다 연결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생성 AI 형태 같은 걸로 해서 전체가 다 장악한다 하면 모든 그 산업의 예컨대 인프라, 핵심 인프라 갖다가 장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뛰어드는 거죠. 근데 생성 AI 갖다가 만드는 데서 보니까 거기에 필수적인 AI 반도체가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독점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면은 그 생성 AI 입장에서 코스트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걸 자기 거 갖다 해도 잘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싸게 하려면은 내가 뛰어들어야겠다. 이제 그런 이유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황금 시장인 거예요. 보니까 AI 반도체가 이쪽이 앞으로 계속 커질 거다. 그러겠죠? 이게 뭐 전 산업화 연결됐으니까 계속 커질 거고 지금 뭐 반도체 경기가 좀 다운될 거다 했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수요가 늘어날 거다 하는 거의 핵심이 사실은 지금 생성의 챗GPT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니까 이제 이게 황금 시장이다.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큰 트렌드가 또 하나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공급망 이슈. 네.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공급망 서로 막 삽바싸움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공급망 이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최종제로서의 제품이 안 나오잖아요. 부품이 공급이 안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러니까 부품이 여러 나라에서 여러 많은 그 기업들이 생산하는 부품들을 많이 필요한 어떤 그런 최종 제품이다. 네. 그건 대표적인 게 자동차다. 네.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제때 안 오면은. 그렇잖아요. 네. 그럼 뭐 신용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다 여러 가지 네. 뭐 매출도 아니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가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되겠다. 그 부품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품이 그럴 때 우리 MCU 방식이라고 네. 하는데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과거에는 네. 그냥 하나하나가 다 너무 복잡하게 막 네.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전에 보게 되면 자동차 같은 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갖다가 그냥 부품을 단순화시키고 경우에 따라서 없애버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 갖다 단순화시켜버리고 소프트웨어 쪽 갖다 이걸 통제하는 쪽으로 방식을 바꾸자. 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통제하는 쪽을 하려니까 기존의 뭐 이렇게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이거 갖다 명령 주고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공급망 이슈 때문에도 앞으로는 이 AI 반도체가 기존의 어떤 그런 그 메모리성에서 비메모리성으로 바뀌어가면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는 네. 그러니까 이런 요인도 지금 있어요. 그것도 네. 보고 있는 거지 빅텍들이. 그런 게 지금 이 시장을 갖다가 굉장히 키우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 네, 기업 입장에서는 올해 내가 목표로 한 물건들을 생산을 해서 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게 부품 조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되면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우리 기업의 경영에도 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니 이걸 아예 좀 우리 쪽으로 가져오자라는 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붙여주신 건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좀, 이거 우리나라에도 좀 호재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기회가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여러 이슈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텐스토렌트라는 저는 사실은 처음 들은 회사입니다. 네. 삼성전자랑 많은 희망을 지금 주고 있죠. 네. 시장 있는 분들한테 네.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텐스토렌트는 지금 캐나다에 있는 이제 AI 업체로 돼 있고, 네. 근데 이제 저희 주목하는 이유는 텐스토렌트라는 그 기업보다는 그 이제 창업자예요. 짐 켈러. 지금 CEO예요. 네. 그러니까 짐 켈러가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CPU 쪽에서는 천재 오브 천재다. 저는 이제 반도체 업계를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 명이 그러니까 머리 좋은 1000명, 10,000명의 그 공학자들이 있는데 한 명이 아주 뛰어나게 되면 이게 세상의 판도를 좀 바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짐 켈러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게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분 이제 과거 행적을 보면 인텔, 애플, 또 테슬라 이제 나름대로 다 성공한 그런 그 시대에 그때 거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CPU 중간 전산 연산 처리 장치 때 그렇게 했고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혁신을 갖다가 바꿔가면서 했고 기술을 만들어낸 거군요. 네. 그런데 특히 이제 테슬라가 있을 때는 테슬라 2.0에 3.0을 할 때는 생산성 갖다가 21배 높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거기에 이제 좀 회자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CEO라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CEO에서 텐스토렌트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텐스토렌트가 유명하고 지금 유니콘이에요. 이제 벤처 기업이지만 유니콘 아시죠? 그러니까 비상장이지만 기업 가치가 이제 1조 10만 달러, US 달러 이상일 경우에 이제 사실 1조 이제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고 1조 3천억쯤 되지만 유니콘 기업이고 이 기업이 이제 캐나다 소재죠. 근데 캐나다가 얘가 상당히 강합니다. 우린 잘 모르잖아요.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캐나다가 강해요? 네, 캐나다 토론토 이쪽에 그 대학들 이런 데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짐 켈러가 이제 CEO를 하면서 삼성과 협력을 하는 거죠. 협력 방식은 당연히 이제 토론토에서는 이제 그 설계를 하고 삼성은 그걸 받아갖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응해 보면 뭐하고 대비가 되나요?
아주 그쪽에서 지금 신화적인 짐 켈러가 하는 그 기업이 네. 마치 지금 엔비디아와 대만의 그 TSMC가 하는 네. 그런 그 파트너십처럼 네.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네. 뭐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분이 갈 때마다 사실은 나름대로 그 성과를 상당히 냈기 때문에. 네. 예. 안 그래도 이제 짐 켈러에 대해서 좀 보면서 인텔이나 AMD,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AMD를 살린 것도 짐 켈러라고 하더라고요. AMD, 뭐 말씀하신 애플, 테슬라 이렇게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 있다가 왜 캐나다로 갔을까 했는데 캐나다가 또 그게 강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자기 회사를 차렸다라고 하는데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저도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캐나다 쪽이 강하니까 암만 저기 하더라도 그쪽 베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베이스가 강해야지 네. 사실은 그걸 할 수 있잖아요. 혼자 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도 지금 미중 갈등이 워낙 심하니까 네. 하여간 미국 내에 있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이렇게 하는데 운신의 폭이 좁을 것 같아.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예, 갔을 뭐 가능성.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짐 켈러란 인물이 삼성전자를 선택한 어떤 행간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행간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그분한테 네. 물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 분석이죠. 그분 표현에 의하면 네. 그랬어요. 그 테스토렌토의 그 비전과 네. 삼성의 이때까지 해온 어떤 그런 그 다양성, 그 비전과 일치한다. 네. 네,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업가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TSMC랑은 아니잖아요. 거기 이제 엔비디아가 있고 이미 GPU를 생산하는 네. 엔비디아가 있고 본인은 이제 그쪽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이제 GPU 방식에서 아까 맞춤형으로 가는 방식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NPU라고 뉴로포닉 프로세싱 유닛이 있어요. 우리 그 뇌 구조 같은 본떠 갖고 뭐 뉴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GPU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성이고 좀 맞춤형을 하는 쪽으로 자꾸 바뀐다 그랬잖아요. 네. 이분이 테슬라 있을 때 당연히 그런 거 테슬라는 맞춤형이잖아요. 자동차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애플도 사실은 맞춤형이고 그러니까 좀 그런 쪽으로 하면서 다른 형태로 해서 경쟁을 네. 하려고 할 거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때까지는 그냥 AI는 AI야. 이렇게 범용성을 쓰는 거였지만 이제는 각 산업에 제품 하나하나에 아주 고도 AI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네. 다음 단계 분명히 그렇게 갈 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그 다음 단계 맞춤형을 한다는 게 보이죠. 그걸 선점해서 가겠다는 네. 생각을 아마 짐 켈러는 하고 있을 거고 네. 삼성전자가 그런 각도에서 한번 손잡고 가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제 앞으로 나아갈 좀 흐름을 잘 읽고 삼성전자도 협업을 좀 하게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어떤 AI 반도체 당장에 뭔가 생산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거고 당장에 이용하는 삼성의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반도체를 내놓을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예, 뭐 지금 얘기되는 걸로 네. 봐서는 이제 그 칩넷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아마 이제 짐 켈러가 이런 쪽에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익숙하지 않을까. 네. 익숙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테슬라 때 2.0에서 3.0 버전으로 갈 때 21배를 갖다 생산성 네. 높였잖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하는가. 뭐 그 칩넷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이런 칩들 갖다가 다 반도체 갖다가 결합시켜갖고 융합시켜가지고 생산성을 엄청 높이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네. 메모리에서도 D램 같은 게 보면 수직으로 해갖고 묶어가지고 생산성을 엄청나게 네. 기억장 갖다가 엄청나게 강화시키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형태로 기술적으로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그 오히려 그 생산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쓰겠다는 거니까 그건 아마 이제 우리 그 테스토런토에서 이제 저기 짐 켈러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할 네. 것이고 설계 부분에서 네. 삼성전자는 또 파운드리가 또 강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 TSMC 대만하고 경쟁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 그 공정 과정에서 그 이제 그 뭐라카나 그 정밀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4나노 뭐 이번에 화해가 또 7나노 뭐 난리가 났긴 했었지만 4나노죠 지금 3사노 3사나노가 사실은 지금 최첨단이에요. 네. 가장 정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범용적으로 지금 그 생산에 쓰이는 건 4나노죠 4나노. 그러니까 삼성이 4나노에 있어서 나름대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으니까 수율도 많이 좀 쫓아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짐 켈러랑 지금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어떤 그 AI 반도체 이걸 생산할 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력 효율이에요. 전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 이것도 비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 비용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실은 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그 그때 상태나 또는 제품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낮은 전력으로 또는 고압으로 이런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번에 다 할 수 있을 걸로.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런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네. 이번에 나오는 반도체, AI 반도체를 생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삼성의 기술은 4나노 기술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텐스토렌트는 AI 칩렛 반도체 방식으로 지금 이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생산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어디로 또 납품이 되게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이 가겠네요.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텐스토렌트하고 협력을 한다고 투자를 네. 한국 기업이 세 군데서 했어요. 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LG전자 이렇게 세 군데가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현대차나 LG전자도 아마 이제 그 생산을 할 때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기아차도 그 정 회장이라고 그래야 되죠. 이제 정기석 회장이라고 그러죠. 맞죠? 네, 정기석 회장이 이제 선언을 했죠. 2025년인가 26년인가까지 그 GDV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DV 방식,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자인 비클로 해서 그 차를 갖다가 이제 테슬라는 상당히 지금 그쪽으로 진전이 되는 거고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드웨어 그냥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어떤 부품들 막 그런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이제 갖다가 다 통제하고 연결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는 중간 단계로서 그 소프트웨어 디자인 비클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자체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AI 반도체 칩을 갖다가 생산해 보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함의가 돼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LG전자는 당연히 이제 전자니까 그런 것 갖다 생산할 텐데 그럴 때 아마 이제 같이 투자를 했으니까 협업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 파운드에서 같이 생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짐 켈러의 행적하고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LG전자하고 이렇게 손 잡은 걸 좀 해보니 지금은 범용성 있는 AI 반도체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맞춤형으로 가게 된다면 짐 켈러도 맞춤형을 잘 만들었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쪽에 아마 딴 쪽보다 경쟁력이 상당히. 네, 뭐 LG전자의 가전들 이런 데 들어가는 AI 반도체 좀 우리가 시장을 선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좀 포부를 가지고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해봐야죠. 네, 근데 그 지금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면요, 국내 스타트업하고도 좀 손을 잡고 있어요. 텐스토렌트도 스타트업 회사고 국내 스타트업 회사들하고도 손을 잡은 걸 보면 뭔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나오는 얘기 보면은 이제 국내 벤처 기업이죠, 뭐. 그러니까 AI 벤처 기업, 정확하게는 AI 설계 부분, 팹리스라고 하죠. 패브리케이션이 레스 없는, 그러니까 그 생산 시설이 없는 그런 이제 결국 설계 기업이라는 얘기인데. 리벨리온하고 지금 이제 협력하겠다고 이제 그 뭐 인터뷰까지 하고 그랬죠. 그래서 또 기대를 저희가 하는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볼 때 포트폴리오 다변화해서 근데 이제 텐스토렌트하고도 해외 기업하고도 하고 국내 기업하고도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도 야 뭐 같이 큰다, 벤처기업 같이 큰다. 우리 그 전에 할 때 다 이렇게 협체제 다 있었잖아요. 관계사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 지금 공급망 이슈예요. 이게 해외 쪽이랑 있으면 이게 잘 안 되잖아. 아무래도 국내 기업이면은 그래도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도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조정이 가능한데 해외 쪽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급망 그 애로사항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것을 가능한 한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우기도 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하면 훨씬 좋겠죠. 국가적으로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리벨리온도 그 보게 되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GPU 방식이 아니라 그 범용성이 아니라 좀 맞춤형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NPU, 뉴로포닉 프로세싱 유닛 쪽으로 해서 그게 사실 맞죠. 그게 미래거든요. 처음에는 뭐 그냥 다 이렇게 쓰이는 걸 하다가 그게 굉장히 좋고 그러면 에브리바디 막 소비자들이 다 좋아 막 그러면은 그때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 각각의 맞춤형으로 해서 그 AI가 들어가야 되고 기술이 서비스가 거기에 맞는 AI 반도체가 효율성 있고 가성비 좋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병렬 방식으로 전체 갖다 이렇게 덩어리를 파악은 하되 이것저것 다 같이 할 필요 없고 거기에만 맞는 것만 그죠? 차면 차
뭐 가전제품, 네. 뭐 냉장고, 네. 뭐 그죠? 의료 뭐 저 장비, 뭐 의료 장비 이렇게 네. 가야 될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맞춤형 AI 반도체로 가게 되는 여정에 있는 것이다. 그럼 이게 이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랑 거의 이제 90% 엔비디아가 90%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 TSMC도 그 분야에 대해서 90%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경쟁력이 또 있고요. 네,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랑 TSMC가 경쟁을 TSMC가 조금 더 잘 나가긴 하지만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요거를 좀 이 분기점에서 뭔가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을 해야 우리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 분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결국엔 3나노겠습니까? 뭔가 환경이 변하면 또 네. 올 수도 있지만 또 전략을 또 거기서 네. 잘 짜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또 종합예술이긴 한데 네.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이를테면은 저희가 AI 반도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를테면 AI 반도체도 지금 카테고라이즈는 여러 가지로 하지만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좀 중요하다고 점점 중요해진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소프트웨어 쪽에. 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쪽이 중요하고 그 비메모리가 중요하지만 이게 잘 작동하려면 기초 베이스로 항상 필요한 거는 기억이에요. 기억. 네. 메모리야. 메모리가 네. 빠른 순간에 엄청난 양 갖다 기억을 해줘야 네. 그걸 기억한 걸 기초해서 학습을 하고 그렇죠. 학습한 걸 갖고서 결론을 내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기억은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고성능의 기억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고성능 메모리는 계속 필요해. AI 반도체 비메모리 이쪽이 점점점 수요가 일어나도록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우리 얘기하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네. 상당히 지금 세계 시장 마켓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HBM 같은 거잖아요. 네. 고대역이라고 보통 네. 우리 한국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이 밴드위스 이제 그 메모리죠. 그쪽 같은 거 갖다 주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AI 반도체 즉 비메모리 쪽 이런 쪽 수요가 막 늘어나도 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시장에서 얘기할 때 이게 챗GPT 커지면 메모리 강한 지금 삼성전자가 또 뭐 뜬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더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그쪽은 네. 지금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다 전략적으로. 네. 어떤 때 활용할 수 있냐? 판이 바뀔 때. 그러니까 판이 바뀌는 건 파트너십이잖아요. 네.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글로벌 지금 빅텍이 다 뛰어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빅텍뿐만이 아니라 무슨 자동차의 뭐 근데 뭐 그룹 뭐 대기업 뭐 이런 네. 데들도 뛰어들 거고 다 지금 선언은 다 했어요. 테슬라 그다음에 포드 뭐 다 우리 현대차도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출전국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특히 이제 빅텍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엔비디아가 이제 그렇게 전처럼 그렇게 막 독식하고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구글이 아마 또 다 뜨든 뭐 아마존이 뜨든 애플이 뜨든 뭐 한국에 뭐 또 뭐 뜨든 이렇게 뜰 때 네. 파트너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설계하고 지금 제조 생산 네. 파운드리하고는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네. 그렇게는 다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파트너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판이 바뀌면 그럴 때 해야 될 때 예컨대 이 고대역 같은 하이 고성능의 이 메모리 쪽 네. 경쟁력 HBM 갖고 같은 있는 것들. 네. 것이 카드로 쓸 수 있잖아요. 파트너가 바뀔 때 그렇죠? 네. 근데 그것만 하고 부족하니까 사실은 이제 비메모리 쪽에도 경쟁을 가져야 되고 그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 쪽은 지금 텐스토런트라든지 국내 네. 막 이런 데랑 협업하고 막 새로운 거 갖다 파트너 네. 찾으려는 이유고요. 그래서 그거 갖다 잘 활용하면은 찬스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삼성이 나름대로 이 비메모리 쪽, 즉 AI 반도체 네. 핵심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비메모리 쪽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 공정 그 정밀도로 보는 나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TSMC에 지금 80%면 지금 70까지 네. 쫓아왔고 또 지금 GAA, 네. 3나노의 핵심. 네. 게이트 그 올어라운드 이 핵심 기술을 지금은 많이들 안 쓰지만 네. 결국은 쓰게 되는 거를 그 길목 가서 지금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금부터 써가지고 그 데이터나 이런 걸 축적해갖고 갖고 있으면 그 수위를 계속 딴 데보다 높일 수 있겠죠. 네. 에러를 갖다 줄이고 네. 있고. 네. 그럼 그때 이제 이쪽으로 몰렸을 때 야, 나 그런 게 필요해. 라는 네. 전반적인 수요가 나올 때 공급을 준비돼 있습니다. 네. 줄 수 있죠. 네. 이제 그런 게 앞으로 이제 좀 전환할 수 네. 있는 뭐 다 지금 경쟁으로 네. 다 전략은 다 짜고 있겠지만 네.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바닥을 찍었다가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결국엔 AI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기업과 나라 경제에 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